하나씩 쭉 하고 올라가면서 필요한 것들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58번에 보시면 자, 58번에 y는 ax 제곱이고 얘가 a가 양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죠. 자, 얘가 y는 ax 제곱입니다. y는 ax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중간에 여기에 정중앙에 중점이 있을 텐데 얘가 각각 PQ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힌트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y축이 있는데 y축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MH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등장한 거야?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가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X좌표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얘가 y는 얼마가 됩니다? 2분의 1 x 더하기 1인데 문제 끝에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당연히 x제곱이랑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뒀었을 때에, 자, 항상 저거 암산한다고 뭐 하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다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2ax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해가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적어 놓으시라.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신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값이 결국 누가 되는데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이잖아요.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이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죠? 왜? 어차피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현재 1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얼마나 되는데? 4a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a 값이 4분의 1이 되겠네. 자, a 값이 4분의 1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줄 수 있다? 자, 이것도 잘 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얘는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보다는 기말고사 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일단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두 근의 차로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내가 여기서부터 이 직선, 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아는 상황이지. 기울기를 아는 상황이니까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라서 2대 1대 루트 5의 비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2대 1대 루트 5라고 2대 여기가 1대 루트 5가 되는 상황이고, 자,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차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된다? 2분의 루트 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서는 2분의 루트 5를 곱해주면 돼요. 왜?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율이 2대 루트 5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2분의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루트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두 분의 차는 구할 수 있죠. 두 분의 차는 어떻게 되는데? 자, 두 분의 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적용해 볼게. 계속 하려하니까 갑자기 말을 말자. 그냥 2a분의 그 다음에 루트 d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얼마가 되는데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자, 1이 되는 거고 4ac니까 16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어디 있어? 뭘 집어넣어야 돼?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5가 됩니다. 5가 되는 거고 4분의 1 집어넣으면 2루트 5가 되는 거니까 2루트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넘어가서
6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62번 보자고. 62번에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고, 일단은 관찰은 해야 되겠지. 아, 이차항의 개수에 부호만 반대가 되겠네. 자, 혹시나 저걸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x축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x축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바로 판별식 쓸 수가 있겠네. 자,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왔어요. y축 자체가 이렇게 왔는 건데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일단 연립을 일단 해줄 수가 있겠죠. 연립 한번 해봅시다. 연립하게 되면 얘랑 얘랑 같다고 뒀을 때 2x제곱에 a 빼기 c에 얼마인데 x고 더하기 b 빼기 d는 0이 되는데, 가끔씩 이용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의 수치와 이거의 수치는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와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양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뭔데? 곱이거든요. 그래서 곱을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양과 음에 해당하는 걸 얘를 알파 베타라고 둔다라면 알파랑 베타의 곱이 무조건 0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2분의 b 빼기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b 빼기 d가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이 되었다고 봐. 니은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데요? 판별식 쓴 거지? 판별식 쓴 거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썼을 때 당연히 뭐가 되더라? 판별식 쓰면 0보다 크더라. 자, 여기서 판별식 써봅시다. d를 쓰시면 a 빼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8의 b 빼기 d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큰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b 값을 소거해가지고 적어줄 수 있으니까 b 값이 누가 되는데 4분의 a 제곱이니까 니은의 답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63번입니다. 자, 63번에 보시면 fx가 x제곱 더하기 n제곱이고, 그 다음에 gx가 2n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n제곱이 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gx가 뭐가 되느냐면 2nx 더하기 1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A와 B가 각각 두 점이 있을 텐데, 자, 이게 서로 만나는 거야.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더라. 자,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n제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이 기울기 자체가 2n이 형태의 A 기울기가 y는 2n 더 2nx 더하기 1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야.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을 각각 A, B, C, D 이렇게 적혀있나? 자, 이렇게 적혀있든지 말든지 일단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 자체가 이게 66이래. 뭐 끝났죠.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다시 연립입니다. 자, 계속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2nx 더하기 1이고 넘겨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넘겨주면 얘는 좀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야? 인수분해 되는 상황이죠. n-1, n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근 자체가 이쪽이 n-1이 되겠지. 이쪽이 n-1이고 이쪽 부분이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쪽이 n 더하기 1이야. 따라서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CD의 길이는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2가 될 수밖에 없고 AD의 길이랑 BC의 길이를 더한 게 결국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집어넣으시면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n-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n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제곱이니까 얘랑 더한 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요 n-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제곱이랑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n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왜죠? 여기다 2 곱하고 나누기 2 할 거니까 어차피 3세대에서 사라지니까 4n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산수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65분 이게 이제 우리 그 한 2시간씩 풀 때 쉬운 문제도 계속 풀어봐야 돼. 쉬운 문제 풀어봐야 된다니까. 니들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어차피 내신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들 중간고사 때 못 봤던 문제가 거의 한두 문제밖에 없을 거라니까. 근데 한 4-5문제 정도 되면 그때 되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쉬운 문제라도 풀어봐야 돼. 오케이? 그때 저기 위에 가서 풀 때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65번 봅시다. 얼마나 긴장되겠어. 얼마나 긴장돼. 자 65번 보면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자 저렇게 되어 있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fx고 그다음 두 번째야 y는 누구? x 더하기 1이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됐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y는 x 플러스 1이 되더라. 자 만나는 지점이 각각 A와 B가 되는데 요 지점이 A가 되고 요 지점이 B가 되는데 여기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겠죠. 자 여기 B가 아니네. 뭐야 C가 되네. C네. 와 진짜 이럴 때 제일 짜증나잖아. 이거 C예요. 이쪽 C. 이쪽이 C가 되는 거고 B가 그럼 누구냐? 좀 특이하게 잡혔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B라는 지점이 뭐? B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거든. 베타 콤마 F 알파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점을 못 찍죠. 설마 점을 못 찍지는 않을 거니까. 자, 여기가 누가 되느냐? 알파 콤마 F 알파예요. 그러면 베타는 x 좌표는 베타가 되고 y 좌표는 f 알파가 되는 요 교차 지점이 누가 되느냐? b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또 푼 적 없어 제대로 안 풀다가 당황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풀어야 돼. 이런 것들도 뭐 쉽지는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끝났죠.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1도 아닙니다. 왜? 두 분의 차만 알면 되니까. 오케이? 두 분의 차만 알면 되니까. 왜? 얘랑 얘랑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두 분의 차는 이제 안 할게요. 두 분의 차는 더 해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별이라고 두고 그럼 얘도 별입니다. 그래서 2분의 별의 제곱이 되겠고 2분의 별의 제곱이 얼마 나오면 돼? 거기에 해당하는 8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65번은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뒤로 이제 쭉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시면 자 87번입니다.
자, 87번에 보시면 얘는 정말 중요한 유형이야. 계속 요즘에 양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로서도 자주 보게 될 거고 나중에 수성고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건데 87번입니다. 자, 87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야.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인데 f0랑 f4가 서로 같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f-1과 f4의 절대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자, 조건이 많죠. 이때 이 녀석의 최소값 자체가 얼마라 그랬느냐 하면 마이너스 19라고 되어 있고 얘를 막 뚝딱 이상하게 막 풀어서 계산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가 왜 이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다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잠깐 봅시다. 첫 번째는 얘를 보고 뭐를 봐야 돼? 축을 봐야 돼. 자, 얘를 보고 축을 보셔야 됩니다. 얘가 결국에는 뭐를 의미한다? x 이꼴 얼마야? 2가 축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x 이꼴 2가 축이다. 근데 여기 어디에 보더라도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얘기가 없으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이꼴 2가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x 이꼴 2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핵심적인 조건이야. 핵심적인 조건인데 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봅시다. 절대값이 포함이 딱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자, f-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f4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절대값이 0 이상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이 되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근데 0이 될 수는 절대 없는 거 알겠어? 0은 왜 될 수 없죠? 0은 왜 될 수 없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함수값이 같으니까 축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0이니까 함수값이 똑같고 그 함수값이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축을 알 수가 있는데 4와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해주면 축이 2분의 3이 나오니까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된다?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뭐 대략적으로 보조선 한번 꺼볼게.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꼴 4가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쯤 있겠지. 항상 여기랑 그 간격이 똑같은 거야. 자, 0보다 왼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x 이꼴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음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음수가 되면 이 위쪽에 x축이 나오면서 오케이? 여기 있는 이 값과 어느 부분 f4의 절대값이랑 더해가지고 요 길이의 절대치 그러니까 요 길이랑 얘랑 더해가지고 0이 나올 리는 절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다시 x 이꼴 0이 한 요 정도쯤 있었고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지점에 누가 있느냐면 x 이꼴 4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얘보다 살짝 아래 왼쪽 아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죠. x 이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텐데 얘가 음수니까 x축이 요것보다 위에 있는데 근데 4에 대한 함수값과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텐데 자, 절대치를 쌌을 때 0이 나와야 돼. 절대치를 쌌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음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서 더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치가 똑같았다 이 얘기니까 어디로부터?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조건 같았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됐죠? 이렇게 정리가 해줄 수가 있겠네. 자, 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봐봐 이렇게 줄게. f의 마이너스 1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k라고 둡시다. 마이너스 k라고 두면은 이 등식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겠지. 마이너스 k라는 녀석과 누구랑 같다? f4에 대한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뭐다? 절대치가 k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등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 f-1과 절대값이 자동으로 0 이상이니까 풀려서 f4는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란 얘기는 자 마이너스 2가 이 밑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둡시다. 자 근데 5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조금 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5가 뭐 한 이 정도쯤 있다라고 친다라면 자 5는 어디 있니? 5는 어차피 정중앙에 있네. 여기 5네. 딱 여기 5겠죠. 여기가 왜 5가 되죠? 얘랑 더하면 4가 되니까 그래서 5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겠네. 그래서 f-2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9가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 마지막 한 개 더 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산수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디다 대입해야 돼? 대입할 게 없으니까 수식을 잡아야 되겠죠? 수식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잡느냐? fx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축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a에 x-2의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b라고 두시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플러스가 아니라 9a 플러스 b가 되겠네. 4 대입하면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게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2b 더하기 13a가 제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넘겨서 봅시다. 2b는 마이너스 13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볼게. a가 얼마? 위로 볼록할 거니까 마이너스 2k라고 둡시다. a를 마이너스 2k라고 두면은 b는 얼마가 된다? 13k라고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 a랑 b를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16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대입 한번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32a가 되고 얘는 13 여기 k죠. k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13k가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9k가 되는 거고 얘랑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9k? 마이너스 19k? k 값이 얼마야? k 값 1이죠. 미안. k 값 1이야. 그래서 k 값이 1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a 값이 마이너스 2고 b가 13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마이너스 19. 이 마이너스 19. 밑에 마이너스 19k. 얘랑 계산하면 19잖아. 오케이? 됐어? 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좀 쉬었다.